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사람을 불구속 재판을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 거기다가 도정 공백의 우려까지 있으니까 불구속 재판으로 하는 게 어떠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원칙은 그게 맞아요. 원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도망칠 수가 있는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속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그래서 지금 김경수를 불구속 재판하자고 주장하는 이 민주당이 얼마나 정말 웃기는 사람들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이에요. 이때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근데 이때 검찰은 이미 박근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고,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다. 그냥 박근혜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검찰이 해놨는데 강부영이란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이 판사가 30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대요. 아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춰놨고 차고 넘친다고 했고,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도 없다고까지 검찰이 말했는데, 판사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라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는데, 이 두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구속된 거예요. 아예 이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 두 사람은 지켜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무죄예요, 아직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됐는데, 김경수 같은 경우는,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김경수는 양반이에요. 왜냐면은 자기가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대통령은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아직 무죄인 상태에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다니까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이 어딜 도망가고 무슨 증거를 인멸합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전 사건을 갖고 와서, 10년도 더 됐어요. 10년도 넘은 사건을 갖고 와서 이제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다고 이런 웃기는 주장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뭐 뇌물수수, 배임, 뭐 횡령, 직권, 남용, 뭐 한 20가지로 그냥 덕지덕지 갖다 붙였어요. 이게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고, 일단 혐의를 많이 씌워놔야 국민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되게 잘못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막 이것저것만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그렇게 해서 또 똑같아. 이 사람도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사 박범석 판사예요. 이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부영, 이명박은 박범석. 이 두 판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이분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해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떠들었어요. 박범석이라는 판사님이 10년도 넘게 지난 일을 갖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넘게 지날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다가 이 기간에는 본인이 대통령을 하게 됐어요. 증거인멸 할 거 있으면 진작 다 했죠.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대요. 그리고 뭐 도주의 우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대통령들을 가두고 1심 재판도 판결이 나기 전에 1심도 재판 판결이 나기도 전부터 이미 무죄인 상태에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창호 판사, 이 김경수를 구속한 판사죠. 구속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1심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유죄로. 그래서 그럼 당연히 구속돼야지. 1심에서 유죄가 났으니까 구속된 거예요. 이 성창호 판사는 허익범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모두. 허익범이 논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허익범 특검이 뭔가 공소를 했는데 이게 싸그리다 인정이 된 거예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 투명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명확하잖아요. 증거도 다 있어. 드루킹은 지금 이미 잡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드루킹이 감옥에 갈 때 김경수도 같이 갔어야지 정상이죠. 왜 드루킹은 구속시키고 김경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1심 재판이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나요?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김경수는 감지덕지 아닌가요? 거기다가 거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한하기까지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근데 양형이 굉장히 짜요. 얼마 안 돼요. 참 이거는 이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도 너무 짠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16년 정기인사에서 이 성창호 판사는 2016년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이동한 뒤에 마침 국정농단 사건을 집중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이런 사람들을 다 구속시켰어요. 이 사람이 구속을 참 잘 지키는 그런 판사인 것 같아요. 이후 형사합의부 부장으로 이동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 개입 사건을 맡아 박 전 대통령한테 징역 8년을 선고한 그런 판사이기도 합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김경수를 구속한 1심 재판에 유죄를 때린 이 판사랑 박근혜 대통령을 8년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랑 동일 인물이고, 뭐 조윤선, 뭐 김기춘 이런 사람을 구속시킨 사람도 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박 대통령 쪽도 싹쓸이를 한 거죠. 박 대통령 쪽도 싹쓸이 하고 김경수한테도 1심 유죄를 때린 이 판사를 지금 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랑 엮어서 이게 약간 보복성 아니냐, 양승태랑 좀 친하다, 이 성창호 판사가 이런 식으로 엮어갖고 지금 좀 불리한 보복성 판결을 김경수한테 때린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2012년 2월달 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이 성창호 판사가 근무했다고 해요. 요거를 잡은 거예요. 요거를. 오케이, 너 여기서 담당 비서실에서 근무했었어? 그러니까 너 양승태랑 친하겠네? 이렇게 엮은 거죠. 억지로 엮어놨어요. 이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요거를 엮어갖고 이것 때문에 양승태가 구속되니까 네가 그 보복의 일환으로 김경수를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사법농단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사법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삼권분립 위반이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작정을 했어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도 행동도 FM인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성창호 판사가 보수나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회도 가입하지 않았고, 그리고 박근혜 8년, 김기춘, 조윤선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런 사람 구속한 걸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우파 쪽에 시정을 때릴 때는 잘한다 잘한다 훌륭한 판사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쪽에도 시정을 때리니까 이건 사법농단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롭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어디 숨겠어요? 아니면 밀항을 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멀리 어디 떠나겠어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이 기본적으로 어딜 도망가. 거기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도 경호를 해요. 그럼 이 경호원들 무슨 수로 따돌려요? 아니면 이 경호원들, 이 많은 경호원들을 다 어떻게 엮어서 다 같이 도망가나요? 어느 나라로? 이 경호원들이 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의 경호원들을 다 데리고 어디 도망가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서 증거인멸을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 얘기와 지나간 권력들이 상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지금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이죠. 김경수 도지사 살아있는 권력이죠.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실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지나가서 이제 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힘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파 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를 이젠 석방할 때가 됐다. 이제 그만 내보내라. 문재인 정부도 지금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고 김경수도 감옥 간 마당에 계속해서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 말이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하도 못하고 내로남불 정책을 계속 피다 보니까 적폐청산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식상한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 이런 지경까지 온 거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게 다 그거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국민들을 얼마나 개 돼지로 보는지, 국민들을 얼마나 개무시하길래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을 알기를 정말 모같이 하는 거예요. 모같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